스키마바이트. 気軽に働けるスキマバイト 이건 그냥 새로운 알바 문화 정도로 볼 일이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면접도 없이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앱을 켜고 남는 시간을 고르고 원하는 일을 누르고 현장에 가서 QR 코드를 찍으면 그게 출근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오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라 오전 3시간, 오후 30분, 길 가는 김에 15분, 심지어 본업 시작 전 4분까지도 돈이 됩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유연해 보입니다.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서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을까요? 이건 정말 더 좋은 미래의 노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일본의 스키마바이트, 그러니까 틈새 알바를 통해 일본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키마바이토. 스키마바이트라는 말은 일본어로 틈, 스키마와 아르바이트, 바이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남는 시간에 잠깐 일하는 초단기 노동입니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는 스팟워크라고도 부릅니다. 필요할 때 즉시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이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알바의 한 종류로 보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고 젊은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은 예전처럼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버티는 일본식 종신고용은 이미 금이 많이 갔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오래 책임지기 어려워졌고 사람도 한 직장에 오래 묶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서서히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을 한 덩어리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방향으로, 직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방향으로. 일본의 스키마바이트는 그 변화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지금 일본의 스키마바이트는 정말 놀랄 정도로 단순합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이력서도 없습니다. 앱 하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타이미 같은 앱이 있죠. 사용자는 앱을 켜고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을 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창고, 음식점, 서점, 마트, 맨션 청소, 외벽 촬영, 전단 배포 같은 일자리들이 뜹니다. 누르면 지원 끝입니다. 선착순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으로 체크인하고 일이 끝나면 체크아웃합니다. 그러면 급여가 거의 바로 입금됩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의 노동은 월말에 정산됐습니다. 지금은 오늘 일하고 오늘 돈이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입사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지금은 앱 안에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신뢰가 됩니다. 면접 대신 평점, 이력서 대신 앱 기록, 인간관계 대신 플랫폼의 데이터가 노동자의 신용을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알바가 편해졌다가 아니라 노동 전체가 플랫폼을 통해 재설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노동은 최소한 몇 시간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스키마바이트를 보면 일이라는 게 거의 작업 단위로 해체됩니다. 어떤 30대 육아 중인 여성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본업 전 잠깐 들른 게임센터에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회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충전기 몇 개를 부족한 장소로 옮기는 일이었는데 걸린 시간은 4분. 그런데 돈이 생깁니다. 하나 옮길 때마다 돈이 붙고 여러 개를 이동하면 800엔 가까이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션 공용물을 30분 정도 청소하고 1200엔을 받습니다. 외벽 파손 부위를 15분 정도 촬영하고 700엔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봉투를 지정 장소로 몇 미터 옮기는 일로 2000엔을 받았다는 사례도 소개됩니다. 또 핸드크림을 바르고 2시간, 4시간을 기다리며 보습력을 측정하는 실험 참가 같은 일도 있고 고기를 먹으며 소스 맛을 평가하는 검증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좀 묘합니다. 예전에는 직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이 있었는데 지금은 호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이 나를 설명했는데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업이 나를 설명합니다. 이걸 두고 노동의 파편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하나의 큰 노동 덩어리를 팔았다면 지금은 시간을 아주 잘게 조각내서 팔게 된 것입니다. 이 구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집단 중 하나가 일본의 주부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하루를 통째로 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는 시간, 학교 수업 중 비는 시간, 장 보러 나가기 전의 틈, 본업 전에 생기는 애매한 공백. 예전에는 그냥 버려졌던 이 시간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현금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조금 섬뜩한 장면입니다.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의 틈 사이로 노동이 들어옵니다. 주부들이 원하는 건 원대한 커리어가 아니라 지금 내 생활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돈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 급식 조리 파트 일을 선택합니다. 아이 방학 일정과 맞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키호테 같은 매장에서 시간과 복장 자유도가 높은 일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택 사무 보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하러 가는 일에 멘션 촬영 일을 한 건 더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지금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내 삶을 덜 망가뜨리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급이 1200엔, 1300엔 정도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삶과 얼마나 잘 맞느냐입니다. 쉬는 시간을 모두 뺏기지 않으면서도 돈이 되는 구조. 일본은 그걸 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건 그냥 일본 주부들의 똑똑한 부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스키마바이트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니어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60세 이상 스키마바이트 노동자는 최근 크게 늘었고 타이미 같은 플랫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 수가 1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가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 이제 이 구조는 특정 세대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왜 여기에 들어올까요?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자주 나오는 말은 체력과 연결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 3시간 정도 혹은 일주일에 몇 번만 일하는 건 가능합니다. 내 컨디션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사회에서 멀어집니다. 말할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고 스스로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라도 일을 나가면 다시 사회와 연결됩니다. 누군가와 인사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끝나면 대가가 들어옵니다. 이 감각이 생각보다 큽니다. 일본에 사는 68세 여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볍게 준비를 하고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의 동네 마트로 갑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12시 딱 3시간입니다. 하는 일은 야채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일입니다. 대파를 다듬고 토마토를 4개씩 투명팩에 담고 시금치를 한 단씩 포장합니다. 무거운 걸 계속 드는 일도 아니고 속도를 다투는 일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가족 식사를 준비하며 익숙해진 그 손놀림을 그대로 쓰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쌓은 전문적인 경력만 노동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있던 익숙함도 노동이 되는 겁니다. 3시간이 지나고 퇴근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4,100엔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4만 원 안팎의 감각이죠. 그리고 그 여성은 그 돈으로 자신이 방금 전까지 정성껏 포장했던 야채를 사서 집에 갑니다. 남은 오후는 복지관에 가든 취미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자기 시간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돈도 벌고 삶의 리듬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이상적인 노후일까요? 아니면 이상적으로 보이도록 정리된 아주 매끈한 생존의 풍경일까요? 일본 스키마바이트의 또 다른 상징은 62세 남성 사례입니다. 원래는 증권회사와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55세에 퇴직한 뒤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스키마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캘린더를 보니 거의 주 5회씩 빽빽하게 일정을 채우고 있고 타이미에서 일한 횟수가 1,400회를 넘었습니다. 일본 전체 이용자 중 상위권일 정도라고 하죠. 이 사람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방문해서 영업 전단을 배포합니다. 모르는 곳에 들어가 담당자를 찾고 없으면 포스트를 보고 가능하면 직접 설명도 합니다.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이런 방식이 자기에게는 잘 맞는다고. 왜냐하면 내 체력과 반사신경,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스스로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일본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기업의 분위기와 현장을 보면서 주식 투자에도 참고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키마바이트를 단순 일당 노동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관찰의 통로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시니어 세대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 노동을 어쩔 수 없는 고생으로만 보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활력, 호기심, 사회 참여, 자기 효능감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그걸 받아줄 자리가 기존 노동시장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그 틈을 먹고 들어온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도쿄의 물만두 전문점에서 일하는 78세 남성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평균 20대 중반인 곳에서 이 사람은 스케상이라고 불립니다. 사실상 점장보다도 40살 이상 많은데 오히려 그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회사를 거쳐 직접 회사를 만든 사람이었지만 후계자가 없어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년에 타이미를 통해 이 가게에서 몇 번 일하게 됐는데 그의 성실함과 사람 대하는 태도를 좋게 본 점장이 정식으로 계속 나와달라고 했고 지금은 주 5일 밤 근무를 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노인도 일한다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냥 배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일을 한 사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외국인 손님에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응대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이게 몇 번 테이블이죠? 하고 묻고 그는 같이 웃고 지적하고 도와줍니다. 외국인 손님에게도 먼저 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 시니어 노동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시니어는 단순히 손이 부족해서 쓰는 노동력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태도, 사회성, 신뢰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 78세 남성은 혼자 살고 주로 밤에 일하고 월 20만 엔 정도의 수입을 얻고 연금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하는 이유를 묻자 돈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몸을 계속 움직여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 같은 시니어들을 받아주는 자리가 기존 노동시장에서는 정말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아픕니다. 일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구조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런 흐름이 더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층 채용을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니어를 적극 활용하는 현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대 채용 자체를 꺼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5,000개, 6,000개 가까운 기업이 등록된 사례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68세에 전혀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을 했고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을 뽑고 싶지만 잘 안 오고 나이가 많더라도 경험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회는 아예 연령보다 역할과 등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합니다.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60세 이후 재고용하면서 급여를 크게 깎는 관행이 있는데 어떤 곳은 같은 그레이드면 나이에 상관없이 급여를 유지합니다. 더 나아가 내부 공모 제도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승진 자리에 지원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는 결국 시니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육아 중인 사람에게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화적인 일자리 구조는 결국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다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도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감각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분명 좋아 보이는 면이 많습니다. 내 시간에 맞게 일할 수 있고 면접 스트레스도 없고 바로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만나고 체력에 맞춰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편한 감정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유연성이 결국 안정의 해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사람을 오래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리면 됩니다. 사람은 한 직장에 소속되지 못한 채 계속 앱 안에서 다음 일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은 짧아졌는데 인생 전체의 노동 시간은 오히려 길어집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지는데 평생 노동은 남는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굉장히 매끈하게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유연한 삶, 내 컨디션에 맞는 선택, 즉시 입금, 삶과 일의 균형.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뒤에는 다른 문장도 숨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돈이 되어야 하는 사회, 나의 빈칸이 시장에 의해 빠르게 호출되는 사회. 지금 일본은 그쪽으로 아주 멀리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앞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가 먼저 왔고 사람 부족이 먼저 왔고 기존 일자리 시스템이 먼저 흔들렸기 때문에 한국보다 빨리 미래를 살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국에도 이미 비슷한 조짐은 많습니다. 쿠팡 단기 알바,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형 일자리, 재택형 단순 업무. 다만 한국은 이 구조가 젊은 노동 중심으로 더 강합니다. 속도를 요구하고 이동을 요구하고 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일도 많고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니어 일자리는 여전히 경비, 청소,
공공형 단순 노무처럼 육체적으로 부담이 크거나 형식적으로 소모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한국에도 일본과 똑같은 틈은 이미 있습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들은 아침 2-3시간만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찬가게, 소형 슈퍼, 지역 상점, 병원 보조, 주방 준비, 물품 소분, 간단한 진열, 딱 몇 시간만 도와줄 사람을 찾는 곳은 꽤 많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통째로 바치긴 어렵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하고 싶은 60대, 70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걸 앱이 연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도 결국 이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유연한 노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두를 더 잘게 쪼개 쓰는 사회로 갈 것이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한국도 스키마바이트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너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 앱 자체가 아니라 왜 일본이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었는지입니다. 시니어가 무조건 오래 일해야 해서가 아닙니다. 시니어가 체력에 맞게 존엄을 지키며 사회와 연결된 상태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기존 노동시장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이 무조건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풀타임과 무직 사이에 너무 넓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스키마바이트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빈 시간이 생기고 그 빈 시간을 우리는 왜 사회적으로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는가? 앱은 그걸 해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결의 방식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효율적으로 연결될수록 인간은 쉽게 작업 단위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니어를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연결할 수 있는가? 쉬는 시간과 노동 시간의 경계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이 질문 없이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 겉보기엔 편리하지만 속으로는 더 외롭고 더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일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지금 직업의 시대에서 시간 판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 이제는 면접 없이 일합니다. 앱이 나를 평가하고 앱이 나를 호출하고 앱이 내 신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시 활력을 얻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사회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분명 좋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도 보입니다. 직장은 사라지고 일만 남은 사회, 긴 고용은 사라지고 짧은 호출이 남은 사회, 쉬는 시간마저 현금화되는 사회. 일본은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살아보고 있는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일본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도 고령화로 가고 있고 사람은 부족해지고 있고 노동은 점점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떤 사회로 받아들일 것이냐입니다. 시니어에게도 인간다운 선택지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더 편리하게, 더 싸게, 더 짧게 써버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일본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될까요? 글쎄요.